며칠간의 비교적 평온한 시기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에 또 다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밤사이 이란에서 자국 영토 내 미군을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 5기를 요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 2주 동안의 전투 끝에 공격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미 중부사령부는 이를 기습공격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즉각적인 대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 동부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에 대해 공동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표적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휘하는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72시간 동안 미군과 사우디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30건의 드론 공격을 벌인 배후였습니다. 이라크의 인민동원군, 대부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들의 연합체인 이 단체는 여러 본부가 공격받았다고 했습니다. 최소 20명의 전투원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동안 외교도 다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은 오만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역 공동 통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만에 압력을 가해 그들의 비현실적인 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거부와 최근의 공격 재개는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부활 노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돌파구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함께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중동 담당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세란입니다. 방송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라크 민병대가 공격을 가하고 있고 후티 반군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도 이란에서 직접 공격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오늘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아리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해야겠습니다. 보세요, 데이빗. 우리는 이제 이란과의 전쟁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변화하고 진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더욱 약화시키고 정권을 정복시키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프 아랍 국가 공격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라크에서의 사우디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브의 만데브 해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어서 이란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반복되는 대응 양상입니다. 대규모 공격을 시작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철회되는 상황입니다. 외교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란이 다시 공격을 시작해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주말에 벌어진 이런 양상에 대해 말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5월에도 이미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란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이란과의 전면적인 군사작전에 나서지 않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계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미국 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이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피하면서 낮은 수준의 작전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낮은 수준이 피할 수 그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라고 하지만 유지할 수 생각합니다. 있을까요? 제 말은 지금 그게 질문입니다. 이란이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도록 둘까요? 아야톨라, 후티 지도자, 이라크 민병대 등의 메시지들과 헤즈볼라 연설도 들어보세요. 그들은 평화나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하드와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나요?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다른 방향이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수사와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 말은 우리는 스스로를 저항의 축이라고 자칭하는 집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하드, 저항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맞서 싸울 대상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바로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국 군대와 이스라엘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 깃발을 계속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수사가 더 알다시피 친이란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해체되었고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동하고 있고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군사작전의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걸프 아랍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에 맞서
여러 지역에서 매우 드문 미 사우디 합동 작전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미 이스라엘 합동 군사 작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 사우디 합동작전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의 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공개적인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는 지역입니다. 걸프 아랍 국가들은 이란이 직접 가하든 그 대리 세력을 통하든 이어지는 공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고서는 말이죠. 이러한 대응들이 테헤란을 상대로 억지력을 부축하기에 충분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걸프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작전을 승리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작전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때는 진정한 약속이었죠. 왜 진정한 약속이냐고요? 이스라엘의 공격에 보복을 맹세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대응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며 이것이 그들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지역에 새로운 위상을 구축할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군사작전을 더 높은 단계나 전면적인 군사작전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걸프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찰이 있으신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건 알지만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시다시피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고 뭔가로 이어지며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나라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작전은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축과 싸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어떨까요? 그곳에도 싸우려는 의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건 다 섞여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걸프 아랍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네 곳입니다. 이 네 나라가 이란 영토 내에서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에서요. 왜 아랍에미리트는 표적이 아니었나요? 맞아요.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보다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제 이해로는 아부다비와 테헤란 사이에 이런 공격을 피하기 위한 합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에는 특정 물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물품들이 묵인하에 이슬람 공화국으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런 역동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들 국가는 테헤란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테헤란의 공격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란과 그리고 더욱 대담해진 이란과 계속해서 이웃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작전이 오퍼레이션 빅토리라고 주장하는 승리했다고 말하는 이런 과격해진 정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이란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은 이란의 공격과 타격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어도 일부 국가들은 이슬람 공화국과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